이번 시간에는 주거용 건물 우선 변제 대상 임차 보증금 산출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우리 주택 임대차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주요 내용 보면 주택 임대차에 관해서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국민들의 입장이고요. 은행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이 은행에서 어떤 담보물을 설정을 했다고 할게요. 2020년 7월 달에 우리가 1순위로 설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담보물의 경매를 통해서 환가가 일어났든지 하면은 우리가 1번으로 다 채권을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게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 이 채권 순위가 뒤에 임대차가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이 임대보증금은 당연히 이 담보물건이 부실이 나서 환가가 되면 은행이 다 가져가는 건 맞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 금액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금액은 우리보다 먼저 가져갑니다. 영순위가 생깁니다. 영순위. 그게 이게 납부에 있는 소액 보증금이라는 겁니다. 우리 보증금의 일정 금액을 먼저 하게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금액이 지역별로 시기별로 좀 다릅니다. 지금 현재는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을 가졌을 때 여기 임대 보증금이 1억이다. 1억은 못 받더라도 2천만 원을 먼저 가져갈 수 있는 이 제도. 은행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설정을 잡아도 이거를 이만큼은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없는 이 금액.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거용 건물에 우선 변제 대상 임차 보증금을 산출한 겁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우리 담보를 잡았다 하더라도 그 담보 가치에서 이 정도는 빼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금액은 여기 보면 주택가액의 2분의 1까지 이 2천만 원과 주택가액의 2분의 1 중 작은 금액을 우선 공제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은행에서 생길 수 있는 우리 채권의 순서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 설정은 무조건 1순위 진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지적할 거고요. 두 가지 케이스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보다 먼저 임차가 있는 경우, 그리고 임차가 많이 없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2천만 원이라는 우선 변제 임차 보증금이 생기는 경우, 그리고 우리보다 임차가 후순위인 경우, 그리고 조금 더 세분하면 이 임차가 일부 임차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 임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과의 임차가 없는 이러한 상태일 수 있고요.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보면 되고요. 자, 이런 관계 상황일 때 우리가 최우선 변제 보증금은 어떻게 산출하느냐. 자, 우리 설정보다 만일에 이렇게 임차가 먼저 있다. 그러면 이게 우선입니다. 이게 1순위고 우리가 2순위입니다. 그리고 앞에 이 설정 당시에 임차가 없다 하더라도 뒤에 임차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런 최우선 변제금이 2천만 원이 먼저 공제가 되는 기본 틀을 이해하고 이쪽 파트를 한번 보시면 조금 이해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면 우리 소액보증금 이제 최우선 변제 금액이 쭉 변화된 그 이력이 있는데, 쭉 더 내려와서 이렇게 계속 2014년, 16년 해서 제일 최근은 2018년 9월 18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은 얼마냐? 우리 부산광역시죠. 광신 경우는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이 그 최우선 변제받는 소액 임차 보증금이 되고, 자,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표에서 2010년도에 보시면 이때는 우리 2000이 아니고 1900이었습니다. 만일에 이 당시에 설정된 설정을 가지고 대출을 한다. 그때는 이 설정과 같은 소액 임차 보증금 기준으로 우리가 차감을 해야 되고, 단 주담대인 경우에는 이때 설정한 것을 활용해서 대출이 나간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점에 이 2천만 원을 기준으로 소액 임차 보증금을 산출해야 된다. 그 내용이 아까 이제 여기 보면 단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에는 아래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출 심사 시점에 소액 보증금을 적용한다. 이 내용이 지금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번에 보시면 이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건 우선이죠. 우리 당연 설정보다 먼저 임차가 일어난 경우입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우리 설정보다 먼저 임대차 계약의 채권관계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저당권보다 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받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에 전입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생기는데, 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 보증금은 이 집주인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 임대할 권리를 계속 승계합니다. 만일 임대차 주인의 양수인에 대해서도 주인이 바뀐다 말이죠. 주인이 바뀐다 해도 그 권리를 승계한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우선 변제 대상 임차 보증금을 한번 산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임대차가 없는 경우입니다. 없는 경우.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는 주택 임대차예요.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의 종류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혹은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임차가 없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심플합니다. 일단 무조건 한 칸 공제.
이 공제하는 그 반칸수를 공제할 때는 항상 비교되는 게 우리 주택가액의 50%와 공제 반칸수 중에 적은 금액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공동주택인 경우에 임대차가 없는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만약 기준가격이 2억 3천이고요. 3칸이라고 하면 자, 공동주택은 방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한 칸, 2천만 원. 네. 주택가액의 50%, 2억 3천에 50%니까 1억 1,500. 이 둘 중에 작은 거 하면 이거겠죠. 그래서 2천만 원 공제. 그래서 우리가 뭐 주담대나 뭐 다세대 연립을 이제 그 담보로 그 대출이 나게 되면은 이제 임차가 없는 경우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2천만 원 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단독주택은 이제 두 가지 케이스로 나옵니다. 주택가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느냐 아니면 2억 원 이하이냐. 자, 요 두 케이스 따라서 공제하는 금액이 좀 달라집니다. 일단 2억 원 이하인 경우에 조금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2억 원 초과일 때는 전체 방수 다 빼고요. 2억 원 이하일 때는 이게 표가 하나 있는데 이 표는 전체 방수보다 조금 완화된 방수를 적용해서 조금 공제되는 금액이 작습니다. 자, 주택가 2억 원 초과할 때 이제 3억이다. 6칸이다. 6칸 전체 방수 공제하죠. 6칸 곱하기 2천만 원. 우리 광역시의 최우선 변제금액 2천만 원에서 1억 2천. 주택가액의 절반은 1억 5천. 둘 중에 작은 것은 1억 2천. 그래서 1억 2천을 공제합니다. 이 1억 2천을 담보 인정가에서 공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억 원 이하일 때는 자, 이 표를 먼저 보고 올게요. 3칸 이하는 한 칸만 빼겠다. 3칸인데 한 칸만 빼겠다. 완화된 거죠. 4칸에서 7칸일 때는 2개를 빼겠다. 8개에서 9칸은 3개를 빼겠다. 10에서 11칸인 경우에는 방을 4칸만 공제하겠다. 그리고 12개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2칸마다 한 칸씩 공제하겠다. 아무튼 3칸인데 한 칸밖에. 이게 3칸이면 돈이 6천인데 이걸 이제 2천만 빼겠다는 거예요. 자, 2억 원 이하는 조금 완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케이스에서 방칸수가 6칸입니다. 6칸이면 우리 4칸에서 7칸인 경우에는 2칸만 공제하겠다라고 됐었어요. 여기 주 1년 참조표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보면 2칸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4천만 원. 주택가액의 2분의 1, 1억. 요거 중에 작은 거 4천만 원. 이렇게 공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차가 없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은 그냥 방칸수와 상관없이 10칸이든 20칸이든 한 칸만 뺀다.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서 2억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 이 주택가의 기준가격에 따라서 단독주택은 좀 차등해서 적용되는데 2억 원 이하일 때 좀 완화되어 있다. 금액을 좀 차감을 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억 원 초과한 거는 그냥 전체 방수 칸수만큼 다 공제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전부 다 임대차인 경우 집중해 살지 않고 전부 다 임차가 나와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전체 방수 그리고 우리 지역별 최우선 변제 소유 임차 보증금 2천만 원이죠. 이것과 주택가액 중 작은 금액 있는데 자, 임차가 나와 있으면 뭐가 생기냐면 이제 임차 보증금이 생깁니다. 임차 보증금 그리고 자, 여기에서 나왔던 거와 임차 보증금은 큰 금액. 자, 방칸수와 주택가액 그 기준에서 두 개는 작은 걸 적용하고 그 작은 거와 임대차 보증금 중에는 큰 걸 적용하고 이렇게 간단하고 싶겠습니다. 자, 이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이 임대차 보증금은 지금 우리가 담보를 잡으려고 하는 이 설정 시기보다 먼저 보증금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보증금이 크면 우리 채권보다 우선되죠. 그래서 이 임대 보증금이 크면 큰 걸 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두 임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전부 다 전체 방수를 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가 2억인데 방칸수가 3칸이에요. 그리고 이 보증금은 3천만 원입니다. 이제 한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전체 방칸수는 3칸을 이제 우리 지역별 최우선 변제 금액을 곱하면 1천만 원. 그리고 그 주택가액의 50%라면 1억. 이 둘 중에는 작은 거 이게 되겠죠. 그리고 임대보증금이 3천. 그러면 임대보증금과 방칸수 공제한 것 중에 큰 거 그러면 6천이 되겠죠. 6천이 3천보다 크니까 그래서 6천만 원을 공제한다. 자, 두 번째 보면 사례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연립주택가액이 3억이고 방칸수가 3칸이에요. 그리고 보증금이 지금 1억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3칸이면 6천. 이거의 절반이면 1억 5천. 요 둘 중에 작은 거 6천. 그리고 임대보증금이 1억. 이것과 이거의 큰 거 1억. 그래서 1억을 공제해야 된다. 보시면 되고요. 자, 사례 3번을 보시면 자, 단독주택의 가격이 3억입니다. 1층에 방칸수 3개 보증금이 1억. 2층에 방칸수 3개 보증금이 4억. 이런 거 우리가 딱 보면 실제로 실물에 보면 복잡하잖아요. 자, 한번 천천히 하나하나 비교해보면 답이 나오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는 1층인 경우에는 방칸수가 3개니까 3칸 곱하기 2천 하면 6천. 그리고 주택가액의 50%는 1억 5천 중에 작은 거 6천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6천과 임대보증금 1억 중에 큰 거. 자, 그러면
1층인 경우에는 1억이 됩니다. 1억과 1억의 큰 거가. 자, 2층은 동일하게 3칸이면 6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주택가액 50%는 1억 5천. 요 중에 작은 겁니다. 그러면 6천만 원이 될 거고, 보증금이 4천이에요. 4천이면 6천이 더 크죠. 그러면 6천. 여기 있는 6천과 1억과 요 두 개를 합한 1억 6천을 공제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임차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그리고 일부 임대차. 이 세 번째 케이스가 조금은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주택이 있는데 주인이 살고 일부는 또 임대를 주고 있는 그런 경우라 보시면 되고요. 자, 일부 임대차인 경우에도 우리 주택가액에 2억 원 초과냐 아니면 이하냐에 따라서 좀 완화되고 하는 요건이 적용됩니다. 자, 이 요건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집주인이 살고 있다. 집주인이 살고 있는 케이스가 뭡니까? 임차가 없거나 아니면 임차를 일부만 주고 있을 때, 이런 경우에 이 두 가지 케이스에는 우리가 주택가액 2억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를 나눠서 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조금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임차가 전체 임차 있는 경우, 집주인이 안 사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전체 반칸수를 공제했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일부 임차인 경우에는 이 본인 거주 세대와 임차 거주 세대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보는 A의 본인 거주 세대는 전체 방수, 그리고 우리 지역별 최우선 면적 보증금, 그리고 주택가격의 50%중 작은 금액, 잔금이고, 자, 임차는 방수, 그리고 지역별 소액 보증금과 주택가격 50%중 적은 금액, 그리고 여기서 임대 보증금과는 큰 금액, 이렇게 갑니다. 자, 이번에 주택가격이 2억 원 이하인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자, 조금 완화된 게, 그 본인 소유자 세대는 우리 공제방수, 그 3칸일 때 1칸, 4칸에서 7칸일 때 2칸 있죠. 자, 거기에 적용을 받고요. 거기에 우리 지역별 최우선 변제 소액 보증금과 주택가액 50%중 작은 금액, 그리고 임차인의 거주 세대는 임차는 전체 방수와 우리 지역별 최우선 변제 소액 보증금, 그리고 주택가액 50%중 적은 금액, 그리고 임차니까 임차 보증금과 이 둘 중에 큰 금액, 이거를 이제 다 합산해서 공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 지역의 아파트고요. 지금 2억 원입니다. 2억 원이고 2억 원 이하네요. 근데 방칸수가 총 3개인데 일부 한 칸을 우리 임대를 주고 있고 그 임대 보증금은 3천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본인 소유 거주 세대는 6천만 원. 전체 방칸수 공제하니까. 그리고 주택가액의 50%는 1억. 이 중에 작은 거는 6천만 원. 그리고 임차 중인 거는 한 칸이죠. 이 한 칸이 2천만 원 하면 2천만 원과 또 우리 주택가액 50% 하면 작은 금액. 그리고 임대 보증금이 3천이에요. 그러면 임대 보증금이 더 크네요. 3천만 원. 자, 그렇게 해서 본인 세대의 6천, 임대 세대의 3천 합치면 9천만 원을 공제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단독주택 나왔습니다. 2억 원 초과와 이하가 있는데, 자, 2억 원 초과부터 한번 볼게요. 자, 부산 지역의 단독주택이 일단 3억입니다. 자, 1층과 2층이 있는데 1층에 3칸, 2층에 3칸. 지금 1층에는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고요. 2층에는 보증금 4천만 원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억 원 초과는 완화된 거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본인 소유 3칸 2천만 원 하는 6천만 원과 주택가액의 50%인 1억 5천 중에 작은 금액, 그리고 임차인 세대는 지금 임차 방칸수 3칸이죠. 3칸에서 2천만 원 하면 6천, 주택가액 50%가 작은 거 6천. 근데 이 6천과 임차 보증금이 4천입니다. 둘 중에 큰 거, 그래서 6천. 자, 이 두 개를 더하면 1억 2천 공제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2억 원 이하의 단독주택을 보시면, 자, 가격이 일단 2억 원 이하니까 2억입니다. 1층에 3칸, 2층에 3칸. 자, 1층에 본인 거주하고 2층에는 임차인이 보증금 4천만 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위의 사례와 동일하지만 지금 여기는 주택가액이 2억 원 이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의 경우에는 2억 원 초과는 전체 방칸수를 다 뺐잖아요. 근데 자, 본인이 살고 있는 이제 방칸수는 3칸까지는 한 칸만 공제하고 4칸에서 7칸은 2칸만 공제해요. 자, 이거는 3칸이기 때문에 한 칸만 공제한 겁니다. 2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그래서 2천만 원과 주택가액의 절반인 1억, 둘 중에 작은 거 2천만 원. 자, 그리고 임차 중인 거주 세대는 전체 다 공제합니다. 3칸 공제해서 6천, 그리고 50%와 작은 거 6천. 자, 근데 임차 보증금이 4천, 4천과 6천 중에 큰 거 하면 다시 또 6천. 그래서 요 두 개를 합한 8천만 원을 공제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별표 3번에 보시면 또 상업용 건물의 우선변제 대상 임차 보증금이 있습니다. 주택의 우리 우선변제 임차 보증금이랑 동일하다 보시면 되고요. 자, 기준을 보면 이 최우선 변제 금액이 금액이 좀 다릅니다. 지금 현재 우리 1,300만 원입니다. 우선은. 자, 그리고 우리 임대 건물가액의 또 2분의 1까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광역시 쪽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은 아까 주택 파트와 좀 동일하다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우선 변제 대상 임차 보증금 산출 기준을 보시면, 자, 펴 보시면, 자, 우선 변제 대상 임차 보증금은, 자, 우리 그 담보를 설정하기 전 근저당 설정보다 먼저 있는 이제 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얘기합니다. 이게 5천만 원이라고 하고, 뭐 담보 인정 가격이 1억 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둘 중에 작은 금액인 우선 변제 임차 보증금을 우리가 공제를 해야 되고요. 근데 이 임차 보증금이 만 1억 5천인데 담보 인정가 1억이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우선 변제 임차 보증금을 적용합니다. 지금 현재 현황은 우리 설정보다 먼저 임차 보증금이 1억 5천이 있으면 인정을 합니다. 근데 만일에 이제 뭐 이게 꺼지고 향후에 그 우리 소액 보증금이나 발생 예상액이 산출하게 하는 거라고 하면은 그때는 인정가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발생 예상액은 예상액 그리고 담보 인정가의 2분의 1 중에 작은 거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번에 산출 기준 보겠습니다. 임대차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 가능한 점포의 그 지역별 우리 최우선 변제 금액, 우리 광역시는 1,300만 원이었죠. 자, 이것과 담보 인정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자, 이 둘 중에 적은 금액을 우리가 적용한다. 건물의 일부나 아니면 전부 임대차가 있는 경우에 자, 두 개를 합칩니다. 자, 임대차 계약이 있는 부분은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보증금, 우리 설정보다 먼저 우선순위에 있는 보증금과 그 다음에 임대 가능한 점포의 지역별 최우선 변제 금액, 자, 이거를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딱 보증금이 들어가면 큰 금액입니다. 큰 금액.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월세는 안 칩니다. 딱 그 보증금만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임차 계약이 없는 부분은 임대 가능한 점포 수에다가 우리 지역별 최우선 변제 금액 곱하고요. 여기서 담보 인정가 2분의 1 중 적은 금액. 자, 이 두 개를 임차 있는 부분 없는 부분을 다 합치면 되겠습니다. 합쳐서 계산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주 한번 보겠습니다. 주에 보시면 주 1번은 뭐 당연한 내용이고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공실인 경우에는 자, 우리 향후에 발생 예상되는 임대 가능 점포에서 우리 지역별 최우선 변제 금액을 곱한 거와 담보 인정가 2분의 1 중 작은 것을 갖다가 변제하면 되고, 그걸 우리가 담보 인정 가격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자, 주 2에 보면 자, 이 차감할 때 이 임대 가능한 점포수에서 조금 이게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건물의 구조상 분리가 어려운 건 있어요. 예를 들면 목욕탕, 숙박시설, 찜질방. 자, 이런 경우는 일부를 임차주기가 사실상 힘들거든요. 그런 경우나 아니면은 이 해당 임차하려고 하는 물건이 사업자 등록증 내기가 어려운 건물, 아파트형 공장은 제외한 그냥 공장, 그 다음에 교회, 유아원,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소위 임차 보증금, 이 상가의 보증금 산출을 제외할 수 있다.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